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22일자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브로드컴, 아마존, 알파벳, 메타, 코스트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애플 차트를 보겠습니다. 애플 차트고요. 자, 애플 차트 지난주에 어디까지 진행됐었죠? 여기까지 진행됐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 이 포인트하고 여기 포인트하고 이 밑에 있는 이 저점 이 두 개의 포인트를 갖고 만들어진 1.618 라인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1.618 라인에 걸쳐서 하루 이틀 3일 4일 여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종가가 이렇게 밀려서 아 이제 이 상승 모멘텀이 좀 사라지나 보다 사그러지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까지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시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월요일날 바로 튀어 올라 버렸죠.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오던 요 트렌드 라인이 중요한 트렌드 라인인데 그게 꺾여서 트렌드가 꺾였다. 그래서 컨펌 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트렌드 라인까지 결국은 화요일에 닿았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저항받고 빠져서 내려왔죠.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올라가지는 못하고 여기서 꺾여서 내려오고 수요일에 레이트 시전 하면서 다시 쭉 빠져서 1.618 라인 아래까지 다시 한번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는 목요일이나 금요일 둘 다가 여기 걸치기는 했는데 위로 상승한 도지 그리고 여기는 다시 쭉 치고 올라가서 15분봉 보시면 장 시작하고 나서 잠깐 빠졌다가 바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뭐 여기에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장이 시작하고 나서 빠졌다는 얘기는 일단은 PC가 잘 안 나왔을 거에 대해서 안 나온 것에 대해서 빠졌었다가 이제 뭐 옵션 만기일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롱 포지션들이 많아서 이렇게 쭉 다시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수는 여기서 꺾여서 여 밑에까지 내려왔지만 애플은 버텼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 트렌드 라인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거죠. 여기 트렌드 라인 어떤 트렌드 라인인가 보시면 요게 위로 올라갔지만 이 밑으로 내려와서 이 밑에서 그 세틀먼트 자체는 종가가 259 4.46인 4군데 254 4.4군데 254 4.57까지 이렇게 되면 254 4.49 뭐 이 정도 되는 그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고 세틀먼트는 이제 여기서 된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 빨간 거 밑에 있는 요 이게 트렌드 라인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요거죠 요거 이게 지금 트렌드 라인이 맞네요. 트렌드 라인을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서 시원봉에 보시면 이게 그 밑에 이렇게 저항 받다가 제일 마지막 15분 동안만 쭉 치고 올라간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저항을 받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까지 밀려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온 다음에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 어쨌거나 여기에 있는 저항선들은 다 뚫어낸 상황에서 장이 마감이 된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모멘텀이 일단 꺾이는 것 같았지만 지난주에 다시 치고 올라가서 한번 빠졌지만 다시 회복해서 전체적으로 위클리봉으로 이렇게 보시면 지난주에 비해서 다시 상승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클리봉으로 보면 이렇게 쭉 치고 계속 모멘텀이 살아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월화 올라갔다가 수, 목은 일단 빠졌다가 금요일 날 다시 치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특히 옵션 만기로 치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뭐 더 위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지켜봐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새로 얘는 파란색 해줘도 되겠죠. 새로 신고점 만들었고 이 신고점이 과연 여기서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갔으면 아무래도 월요일에는 살짝 빠져서 내려올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제 월요일 날
지금 제가 뭘 하려고 하는 그 홀리데이 스케줄을 보려고 그러는데, 홀리데이 스케줄이 나이스 홀리데이 스케줄이 크리스마스 데이에는 25일만 되고 24일이 하프장이죠. 네, 얼리 클로즈입니다. 그래서 24일 하프 클로즈고 26일에는 정식으로 오픈을 하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하고 화요일 하프장이니까 화요일 하프장이라는 얘기는 화요일 하프장 월요일 하고 하루 반 정도 크리스마스 전에 나고 26일 날 다시 개장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월요일에는 그 시장 참가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시장 참가자들이 많지 않으면 가격을 막 끄집어 올리려고 그냥 블록으로 던져가도 가격이 확확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더 뭐 올라갈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26일 돼서 트레이더들이 다시 돌아오거나 아니면은 보통 트레이더들이 연말까지 그냥 훅 쉬어버립니다. 그래서 지난 레이트 시전 하고 나서의 이 가격은 뭐 신뢰하지 않는다. 레이트 시전 나오고 나서 목요일부터 휴가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2주 동안. 그래서 뭐 이 가격 자체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지만 뭐 볼륨 자체를 보면은 그렇게 볼륨이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닐 거예요. 뭐 볼륨을 한번 볼까요? 인디케이터에서 여기서 볼륨을 한번 보시면 뭐 많이 안 떨어졌죠. 오히려 얘는 지금 옵션 만기 때문에 이렇게 훅 치고 올라간 거니까 이거는 뭐 좀 달리 봐야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프라이데이 이것도 옵션 만기로 이렇게 해서 쭉 치고 올라간 거니까 뭐 그 전에 있었던 옵션 만기일에 비해서는 좀 빠졌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일단 다른 날보다는 올라간 거죠. 그래서 요건 다시 지우고요. 얘죠. 예. 그래서 월요일에는 뭐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빠져서 내려오는 이 언저리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월화는 모르고 그렇게 될 것 같고 일단 목요일 정도 돼야 제대로 된 그 가격이 형성이 될 텐데 일단은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더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뭐 이 정도에서 가격이 머무를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애플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여기 448.39 일단 여기 고점 치고 올라갔지만 도지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진짜로 고점이라고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도 그 밑으로 이제 다 빠져 내려왔으니까 이제는 얘는 고점은 고점이다라고 인정. 그리고 금요일날 이렇게 쭉 빠져 내려와서 여기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의 아래쪽으로 브레이킹이 컨펌이 된 상태였죠. 그리고 나서 이 밑에 빨간색으로 올라오는 요 트렌드 라인에 뭐 여러 가지 여러 번 이게 중요한 그걸로 작용을 했었으니까 여기서도 지지선으로 사용이 되었죠. 그래서 월요일에 지지선 작용을 해서 올라갔는데 여기 있는 고점까지 못하고 수요일에 레이트 시전 때문에 쭉 빠져서 내려왔다가 갭 상승을 했지만 다시 빠져서 내려와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요 트렌드 라인도 일단은 브레이킹은 됐습니다. 하지만 컨펌은 아직 안 된 상황이죠. 그리고 애플하고는 달리 마이크로소프트는 여기서 도지를 만들었죠. 도지를 만들고 내려오는 데서도 여기 밑에 있는 이 빨간색 라인, 핑크색이죠. 429.33 여기서 지지를 받아서 올라간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그냥 올라갔다가 그냥 훅 꺾였죠. 애플이랑은 얘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훅 꺾여서 내려온 상황. 그래서 지난 12월부터 올라왔었던 그리고 뭐 11월 말이죠. 11월 20일 이때부터 올라왔었던 요거의 절반 정도에 딱 맞아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뭐 로컬로 여기까지 본다고 하면 그리고 요거 세팅을 가서 얘를 293이 아니라 한 300 정도로 놓으면
그렇게까지 가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50%, 여기서부터는 50%, 여기서부터 하면 50%가 좀 넘겠죠. 여기서부터 하면은 50%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뭐 저기보다는 여기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50% 선이 여기인데 그게 430.82랑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50% 선이라고 놓으면은 여기서 50에서 반등을 할 것인지, 그리고 지난 그 수목 떨어졌을 때도 여기까지 내려왔었던 이유가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61.8 라인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두 번, 그 이틀 내내 지지를 받았지만, 결국은 더 빠져서 내려왔다가, 도지를 만든 거죠. 아까 애플 본 것처럼, 그걸 보면은, 갭 하락에서 쭉 빠져서 내려왔다가,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밀려 내려오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1.8 라인이 여기니까 얘가 61.8 라인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걸쳐 있는 정도로, 물론 50까지 뭐 더 밑으로 내려올 수 있었지만 여기서 내려왔어, 여기 이렇게 50 근처까지 내려왔었지만 장이 그 마감되는 직전에는 61.8 라인까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밀려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뭐 이렇게 걸쳐 있는 상황인데, 세틀먼트 가격은 그것보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온 걸로 일단은 세틀이 된 거죠. 어쨌거나 61.8 라인을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장이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위에서 했으면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 50%에서 지지받고 올라갔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더 밀려 내려왔다라고 보면은 다음 주도 애플처럼 좀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전에 그렸었던 요걸 이렇게 파란색으로 했는데 눈에 잘 안 띄네요. 빨간색으로 해버릴까요? 빨간색으로 해도 눈에 안 띄는 건 마찬가지긴 한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수렴하고 있는 하나, 둘 이렇게 된 이 라인이 훅 뚫렸다가 훅 빠져서 내려와서 안으로 들어온 상황이죠. 뭐 아직 이제 뭐 종가는 안 들어왔지만 일단 이게까지 여기까지 걸쳐 들어온 상황이라, 여기서 더 빠져서 내려간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이제 지지선들도 있죠. 여기 뭐 429.33이라든지 아니면은 426.79도 있고, 뭐 이렇게 강해 보이지는 않지만 일단은 있습니다. 뭐 여기선 지금 그 금요일에는 지지도 받은 상황이고, 그래서 더 밑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요 빨간색 라인까지도 이렇게 내려왔다가 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빨간색 라인도 주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밑에서 올라오는 것도 브레이킹이 된 상황인데 컨펌은 아직 안 됐다 말씀드렸었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장이 이렇게 꺾여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딱 받고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요 트렌드 라인으로 지지받고 올라간다고라도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깨져버렸죠. 뭐 여기서 올라가긴 했지만 여기서 지지받았다고, 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았다고 하기보다는 이 밑에 있는 핑크색 429.33에서 지지받았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한때는 애플도 누르고 1번이었었는데 1번에서 3번까지 다시 밀렸죠.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돼서 132.11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서 요 그린색 레인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했는데 결국은 깨져서 밑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줄 필요가 있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더 밀렸고 수요일에 갭상승 하나 했는데 다시 밀려서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도지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더 다시 갭 하락했다가 그래도 상승을 해서 이 그린라인 안쪽으로, 이 하한선 안쪽으로 들어왔지만 여기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에서 다시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 초록색 레인지에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렇게 그 레인지 무브를 하면 여기서 다운 트렌드 라인을 그려주지 않을 텐데,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업 트렌드 라인이 레인지에선 그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아니면은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깨져서 내려가는 거는 이제 새로운 트렌드 라인을 그려도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그린다든지, 이게 파란색으로 바꾸죠. 파란색이 아니라 초록색 얘죠, 보통 우리가. 그리고 원 포인트. 이렇게 내려오는 요 다운 트렌드 라인,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 더 그려줘도 되는 상황이죠. 뭐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중 저항을 받았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래서 다시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보고, 126.86까지는 지금 130.75는 뭐 쉬어가는 정도의 영향을 주었지만 거기서 지지받고 저항받고 하는 것을 크게 보여주지 못한 상황이라서 130.75보다는 오히려 이 밑에는 126.86까지 이렇게 다시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좀 더 커진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여기서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서 다시 올라간다고 하면 그린라인의 어떤 그 역할은 이제 어느 정도 끝났고, 이 그린라인이 이 밑에까지 내려오는 걸로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게 올라와서 이렇게 된다면 레인지가 요 144.42에서 126.86 이렇게 새로운 레인지가 그려질 가능성도 있고, 여기서 다시 치고 올라가서 여기서 할 건지, 아니면 뭐 136에서 1호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인지를 다시 새로 설정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움직임을 보고, 그 다음 주 움직임을 보고, 뭐 아니면 신년 움직임까지 보고 나서 레인지를 새로 그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루 반, 이틀 반, 3일 반, 4일 반, 5일 반, 뭐 한 4, 5일 남았습니다. 2024년장이. 그래서 그것까지 보시고 나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중요한 트레이더들이 다 휴가를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2024년 장은 끝났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장은 열리니까, 그리고 요새는 특히 알고들 많이 쓰니까 그냥 알고로 집에서 트레이딩 해서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볼라틸리티나 리퀴디티가 조금 적다는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볼라틸리티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근히 그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주식시장이나 선물시장 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 정도로 좀 더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로드컴이죠. 브로드컴이 4등까지 올라왔습니다. AVGO. 그 이유가 여기 있죠. 지난주에 이렇게 금요일에 뚝 치고 올라갔지만 여기 1.618선도 넘었죠.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이 하나 있었다 정도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뭐 여기에서 로하이 레퍼런스 하나 더 그려도 되겠죠. 만약에 그러니까 이 월요일 날 보니까 갭 상승을 막 한 거예요. 프리마켓에서. 그러면은 여기 밑에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하나 더 그려줄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뭐 여기 이거 해서 뭐 여기에 있는 이 정도를 본다든지, 그죠? 아니면 여기에서 이 정도로 놓고 본다든지, 뭐 여기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뭐 하나 그려 놓을 수도 있고, 오히려 얘보다는 얘로 해서 하는 것도 맞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로하이 레퍼런스를 하나 그려놓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더 올라간다면 여기까지 가는 걸로 계산을 뭐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얘로 넘어가는 거는 뭐 여기에서 뭐 뭐 지금 눈에 딱딱 띄는 게 없네요. 이 근처에서 이 위로 할 수 있는 거는 이 정도로 되는 레벨이 딱히 눈에 띄진 않는데,
뭐 여기 이 정도 레벨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뭐 이 정도 아니면은 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정도 뭐 이 정도로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뚫리고 나서 여기서 시작하면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얘는 지금 트렌드 라인인가요? 얘도 로하이죠. 로하이 로하이 로하이. 왜냐면 이게 지금 뭐 보시다시피 굉장히 그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로하이 레퍼런스 그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놨는데 뭐 그것도 뚫고 올라가고 이 두 개는 미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화요일에 다시 이제 빠져내려와서 인사이드 바 만들었고 수요일에 레이트 시전으로 훅 빠졌고 갭상승했다 다시 훅 빠졌는데 자 보시면은 이 로하이 레퍼런스 있고요. 요거 핑크색으로 빨간색으로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는 로하이 레퍼런스 이미 그려놨었던 거예요. 새로 그린 거는 지금 이 두 개인가 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 빨간색 라인에서 딱 걸쳐서 목요일장이 됐고 심지어 금요일에는 도지 만들었는데 이 두 개의 로하이 레퍼런스를 얘는 트렌드 라인이었죠. 트렌드 라인과 여기 있는 로하이 레퍼런스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는 그런 식의 움직임을 보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이에서 이렇게 계속 나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61.8 라인 바깥쪽으로 나왔다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저항선으로 해서 더 밀려 내려올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딱 맞아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로하이 레퍼런스 라인에 기준으로 하되 이거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게 뚫리면 618선 아래에서 여기까지 훅 치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쭉 빠져서 내려오게 된다면 여기에서 올라가는 이런 트렌드 라인 하나 정도 더 그려줄 수 있겠죠. 얘는 이 정도로 보면 되는데 뭐 여기까지 내려올 거면 여기에서 먼저 닿으니까 얘는 큰 의미가 없네요. 얘는 지워줘도 되고 여기 근처에서는 이 근처에서는 뭐 로하이 레퍼런스 이런 거 그릴 수 있을 게 아닙니다. 그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는 이 다른 것들의 트렌드 라인들로 충분히 그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레벨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렇게 되는 거 좀 전에 그렸었고 다른 거 그릴 게 딱히 눈에 띄지는 않네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딱히 걸리는 어떤 레퍼런스 라인이 뭐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큰 힘을 발휘하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죠. 네. 물론 이게 갭 상승하고 나서 밀려 내려왔다가 반등한 포인트라서 뭐 의미는 있지만 그래서 이 정도 내려오고 여기서 안 되면 이 밑에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까지는 훅 치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1.618 라인에서 저항을 받느냐 안 받느냐 저항을 안 받는다고 하면 여기가 당연히 저항선이 될 거고 여기서 저항을 받으면 이 그 로하이 레퍼런스 라인 뚫고 그냥 밑에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마존이네요. 아마존도 지난주에 이렇게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고점 여기 이 1.618 라인에 걸쳐서 거의 4일 월요일부터 5일 내내 걸쳤죠. 그리고 나서 231.20에서 신고점 만들었지만 밀려 내려온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1.618 라인 밑에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다시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봤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에 장이 좋으면서 월요일에 오히려 얘가 1.618 선이 지지선으로 작용하면서 신고점 만들었죠. 그래서 신고점 만들고 좀 여기로 고점이 2330 맞죠? 네, 거의 뭐 고점이 235
오픈 하이 클로즈 232.93이라서 0.07 차이라서 지금 이게 보이지가 않는데 살짝 그 바늘이 있긴 합니다. 어쨌거나 거기까지 갔죠. 그리고 나서 화요일, 수요일 축 밑으로 내려왔다가 요 인사이드 바 만들고 개파락 했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결국은 이 밑에서 올라오는 요 트렌드 라인을 벗어나지 못하고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금요일에 다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밀려 내려올 가능성들이 좀 더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 이렇게 밀려 내려오거나 아니 뭐 이것까지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여기도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겠죠. 하지만 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올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 전고점이죠. 신고점이 233이니까 231.20에서 저항 받고 내려와서 여기서 저항 받고 여기서 또 이틀 저항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좀 더 크죠. 그리고 여기서 밑에 올라오던 요 뭐 그 패러렐 채널 하한선은 크게 영향을 주는 하한선이라기보다는 이건 그냥 이 트렌드를 보여주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큰 의미를 가진 트렌드 라인으로 보기에는 조금 이 전에 노이즈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게 뭐 영향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여기에서 지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크게 지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이 신고점이 아니 그 전고점이 지지선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커서 만약에 이 이후에 밑으로 내려온다면 아마도 여기서 지지를 이렇게 받고 올라가는 게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보다는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도 뭐 이렇게 있는데 얘도 기준선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 정도로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알파벳이죠. 알파벳 보시면 알파벳도 전주에 이렇게 훅 치고 올라오는 바람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그래서 190.86 밑에까지 내려왔다라고 한 상황에서 끝났는데 갭상승 크게 했고 여기 신고점 또 만들었죠. 이게 로컬 신고점인가요? 역사상 신고점이네요. 역사상 신고점을 새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파란색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수요일에 밀리고 다시 목요일에 다시 갭 상승했다가 밀리고 갭 하락했다가 다시 그 레벨까지 올라가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여기에 어떤 레벨이 있다고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 포인트는 어떤 의미가 있는 포인트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가는 요 트렌드 라인에 지지를 받았다고도 봐야 되겠죠. 정확하게 떨어지진 않았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 190.86 라인이 있고 여기 위에 이렇게 요거 살짝 이렇게 어저스트를 하고 요걸 지워주고 얘를 색깔을 파란색으로 안 하고 오렌지색으로 해주고 뭐 거기에 걸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저항 받았다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요 191.75 라인에서 이렇게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죠. 여기서 뭐 트렌드 라인을 지금 그리는 게 조금 섣부르긴 합니다만 이렇게 트렌드 라인 그려줄 수도 있겠지만 뭐 오히려 얘가 트렌드 라인이 될 가능성이 많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그릴 타이밍은 아니죠. 이 밑에서 장이 형성된다면 이제 그때 가서 그려줘도 되는데 지금은 그릴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린다면 얘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되는 얘를 그려주는 게 맞는 트렌드 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그려주고 만약에 이걸 뚫고 올라간다면 여기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알파벳은 훅 치고 올라가서 여기서 우자우자 했지만 신고점 만들었지만 훅 빠져서 내려와서
전주 화요일에 있는 고점보다도 밑으로 쳐졌고, 아직 그 수요일이군요. 이거 전주 화요일에 있는 저점까지는 밀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180.02까지는 충분히 밀릴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서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가거나 더 밀리거나, 그때 가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얘를 0으로 놓고 1로 놓고 얘를 0으로 놓으면 이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그 언제 10월 30일에 시가 오프닝 프라이스가 61.8 라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뭐 그 고점들로 이렇게 만들어진 요 포인트가 지지선이 60.8 라인에 딱 걸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얘 또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얘도 이렇게 해서 하나 이쯤에서 하는 걸로 18071로 손으로 써줘야 되겠네요. 18071 하고 색깔을 좀 특이한 색으로 해놓는 게 낫겠죠. 뭐 보라색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보라색은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로 만들어진 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는 지워버리는 게 낫겠죠. 이제는 그냥 이렇게 지우고 요 보라색 선이 이것과 이것의 61.8% 라인이다. 뭐 얘도 지지선으로 사용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면 지지선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고점 여기 이렇게 있고 이 밑에서 올라온 트렌드 라인도 있고, 그래서 내려오더라도 쉽게 이 밑에까지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다시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 이 트렌드 라인도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서 되게 가격 공방이 벌어질 확률이 높다. 알파벳은 그래서 뭔가 unpredictable하다, 그 예측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메타죠. 메타가 이렇게 뒤에까지 밀렸네요. 그 이유가 있죠. 이렇게 축축 빠져서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엔 그래도 129.79 라인에서 저항을 받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올라가서 살짝 꺾이는 느낌이 있었지만, 이거 뭐 아직 이 트렌드 라인 가려면 멀었고 해서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래도 꺾인 건 꺾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주식들 앞에서 보신 것들은 월요일부터 축 치고 올라갔었는데 얘는 밀렸습니다. 629.79에서 결국은 다시 저항받고 밀렸어요. 그리고 화요일에도 다시 밀리고 수요일에 레이트 시즌 때문에 훅 빠졌고 결국 602.95 전고점 밑으로까지 내렸는데, 목요일에는 594.80에서 지지를 받나 싶었지만 결국은 지지를 못 받고 더 갭 하락했다가 요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겨우 지지받고 도지 만들면서 끝난 상황. 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 없이 여기서 보면 얘는 완전 다운 트렌드죠. 뭐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하나 만들어 준다고 하면 뭐 이걸 놓고 해서 보나 저걸 놓고 보나 큰 차이가 없으니까 V9가 아니라 얘를 0으로 놓으면 안 되죠.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얘를 1로 놓고 얘를 이렇게 놨을 때 여기서 반등을 했어야 되는데 안 됐으니까 뭐 요까지도 봐야 되는데 어렵네요. 그죠? 30% 이상이 빠진 걸로 봐야 되니까 이게 뭐 일단 310 정도 해놓고 보면 일단 38.2 이게 지금 61.8을
아래에서 위에서 아래 바꾸면 61.8 라인이긴 한데 그게 지금 요 다운 트렌드 라인이랑 겹치죠. 그래서 다음 주에 보시면 여기에서 다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할 여지가 아직 남아 있긴 한데 떨어지는 모양새로 봐서는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더 밀려서 576.88 그 누구죠? 얘인가요? 얘 뭐 그렇게 강해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많이 작용을 했었던 그런 가격이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일단은 받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뭐 0.236 여기도 뭐 그게 크게 의미 없어 보이고 오히려 얘도 그렇고 이 밑에까지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에는 전고점들도 크게 힘이 있는 놈들이 아니고 얘가 오히려 576.88이 뚫리게 되면 여기까지 훅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추세가 완전히 꺾여서 더 밑으로 내려올 확률이 더 높아졌다. 그래서 일단 576.88에서 지지 받는지 안 받는지를 좀 보고 얘기를 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여기 60.8 여기서 지지 받으면 더 좋지만 쉬워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좀 버텨서 지지를 받았으면 그래서 좀 더 나아서 다시 그래도 반등을 하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지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메타는 좀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당분간은. 메타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트코네요. 코스트코 보시면 코스트코도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돼서 도지를 만들면서 끝났는데 월요일에 조금 올라가나 했지만 여기서 저항받고 바로 밀려 내려왔죠. 그래서 지금 이 997.71을 뚫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게 지금 신고점인가요? 이게 1008.25고 이게 1007.89. 아이고 신고점이 신고점을 만들었네요. 신고점을 만들었지만 뭐 신고점이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신고점이죠 지금. 화수 뭐 그냥 밀려 내려왔고 금요일은 그래도 조금 나으려나 PC가 조금 잘 나와서 다른 주식들 많이 치고 올라갔는데 그리고 옵션 만기일 덕을 좀 봤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도지 만들면서 반등의 기회를 못 잡은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트렌드 라인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트렌드 라인 따라서 계속 밀려 내려와서 저항을 다 트렌드 라인으로 받아버린 상황이라서 더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뭐 의미 있는 가격까지 내려오면 92.63 여기에는 어떤 전저전고가 의미 있는 게 없어요. 이거 도지라서 의미 없고요. 얘도 마찬가지고 여기까지는 내려와줘야 될 것 같고 92.63까지 내려와야 뭔가 될 것 같고 이 빨간색 핑크색 트렌드 라인도 뭐 이것 때문에 여기에서 크게 작용을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얘도 지우고 오히려 얘까지 내려오려면은 결국은 92.63 뭐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뭐 이거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요거에서 저항을 받으려고 하면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극복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추세가 꺾이는 거를 보인 다음에야 얘를 만나도 뭐 의미가 있는 거라서 그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이 트렌드 라인을 만나려면 그냥 더 세게 빠져야 되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얘를 만나서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극복해서 넘어서야 되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세지 않으면 얘를 만나기도 힘든 상황이라서 일단은 922.63 아니면 더 밑에까지 밀리는 게 뭐 되게 당연해 보이는 그런 식의 움직임이라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기가 어떻게 될 건지 좀 관찰하신 다음에 투자 방향을 결정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코스트코도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그 레이트 시전 때문에
분위기가 확 식었죠. 뭐 금요일날 PC 나오면서 조금 반등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로 보면 이제 뭐 산타랠리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없었다. 11월 달에 분위기 되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12월 달에 들어오면서 조금 꺾이는 느낌이 있고 그레이트 디시전이 찬물을 끼얹었고 그 다음에 PC가 살짝 분위기 반전을 했으려고 했으나 의미 없었고 뭐 그리고 나서 바로 그 휴가 시즌 들어갔죠. 특히나 런던 트레이더들은 그레이트 시장 딱 끝나자마자 바로들 19일부터 휴가를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2주 동안. 뭐 저도 선물 트레이딩 할 때 보통 한 13일 정도까지 롤오버 하기 전에까지 딱 트레이딩하고 롤오버 한 다음에 16일 이때쯤부터 바로 휴가를 갔었습니다. 뭐 지금은 그 런던에 있는 회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지만 런던에 있는 그 회사 다닐 때는 그런 식으로 2주 거의 3주 동안 휴가를 받았었거든요. 연말에. 그래서 트레이더들이 그때는 그냥 신경 안 쓰고 장을 아예 안 보려고 합니다. 근데 뭐 저는 이제 지금 그 제 본업도 하지만 뭐죠? 텔레그램 채널도 해야 되고 이렇게 동영상도 만들어야 되고 해서 계속 장을 보고 오히려 휴가 갔을 때도 장을 계속 보고 그렇긴 합니다만 일단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연말에는 오히려 그 가격 매니플레이션이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프라이즈 가격들이 막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신고점도 막 나오고 막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가격을 사실 신뢰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요새는 트레이더들이 집에서도 트레이딩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뭐 아예 무시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리퀴디티가 조금 빠지기 때문에 지난 11월 말에 그 휴가 시즌 그 미국 휴가죠. 그때 가격이 조금 매니플레이션이 있었던 것처럼 연말 가격도 매니플레이션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트레이딩 할 때 좀 더 그 테크니컬 중심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려드린 그 지지선, 저항선들 보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선물 그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1월 달에도 선물 해외 선물 트레이딩 강의를 또 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 적어 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주위에 본인은 안 하시더라도 주위에 관심 있는 분들 있으면 좀 소개해 주셔서 그 강의가 계속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또 선물 동영상, 그 스톡 차트 동영상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탄절 잘 보내시고요. 해피 크리스마스입니다. 고맙습니다.